케인이 짧은 시간 동안 영국에 체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잉글랜드 대표팀에 합류한 그는 토트넘과 특히 손흥민 주장 시절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케인은 대표팀에 복귀하면서 예상치 못한 일들에 대한 반응이 컸으며 훈련 중인 메디슨의 다양한 행동 등이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를 더욱 놀라게 한 것은 손흥민에 관한 최신 소식이었습니다. 국가별 A매치 동안 대부분의 선수들이 국가 대표팀 훈련에 참여하는 가운데 손흥민은 부상으로 인해 달리기 대신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현재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쉽게도 다친 부위를 회복 중입니다. 그 외에도 영국의 BBC에서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지휘 아래 손흥민이 주장으로 나서면서 팀이 빠르게 우승 후보로 부상하였다고 보도하였습니다. BBC에 따르면 토트넘이 이번 시즌 우승할 확률은 약 35% 정도로 예상되며 챔피언스 리그 진출 확률은 92%를 초과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이 성적의 핵심 선수로 손흥민이 주목받고 있으며 9월에 최우수 선수상 수상 가능성에 대한 정보가 유출된 바 있습니다. 토트넘에서 9월에 가장 주목할 만한 골은 아스날과의 경기에서 손흥민이 빠르게 3명의 상대 선수를 제치며 기록한 골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 득점왕 타이틀 경쟁에서 손흥민의 활약이 돋보이며 그가 최고의 컨디션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A매치 기간 동안 손흥민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영국 언론에서 제기되었습니다. 풋볼 런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손흥민을 특별히 관리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아스날과 리버풀과의 중요한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출전을 제한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이는 주장인 손흥민의 체력을 보호하기 위함이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다양한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매우 중요한 시기에 휴식을 얻은 것이 매우 좋다고 평가하면서 선수의 건강 회복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아자르는 91년생이나 이미 은퇴를 발표한 반면 호날두는 85년생으로 더 높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 관리 능력 덕분에 활발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호날두는 그의 철저한 훈련과 몸 관리 노력 덕분에 2027년까지 선수로 활동하겠다고 알나스르 클럽에 전했고 그의 성격이나 팀 내의 문제로 인한 논란이 있을지라도 그의 휴식과 훈련 방법, 부상 회복 능력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92년생으로 아자르와 나이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몸 관리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토트넘의 팬들은 영국에서 손흥민은 매우 주의 깊게 사용되고 있다.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그에게 충분한 휴식을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현하면서 한국과 영국 양국 사이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에서는 일본의 사례를 들면서 미토마가 컨디션 문제로 일본 대표팀에서 제외된 것처럼 한국도 유럽에 활동하는 선수들에게 별도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토트넘 팀 내의 동료들의 움직임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잉글랜드 대표팀의 중앙 미드필더인 메디슨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는데 그는 영국 대표팀에서 그 특유의 활기찬 에너지로 동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메디슨과 함께 뛰는 케인은 국가대표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그의 행보는 많은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최근 케인이 영국 국대 훈련장에 도착한 모습을 볼 때 그는 편안하고 기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에서의 활약 때는 주로 영국 내에서만 활동하며 훈련에 참여했지만 이제 그는 독일 뮌헨에서 활약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독일 적응을 돕기 위해 전담 스태프 5명이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그만큼 새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와 국대에서는 그가 주장 역할을 수행하며 동료들의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케인은 사우스 게이트 감독이 나를 주장으로 선정한 것에는 그만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그 자리에 걸맞은 역량을 갖췄다는 것을 강조하며 주장으로서의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케인의 최근 발언은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미넨으로의 이적 후 그는 한때 토트넘이 미넨에 비해 조금 덜한 수준의 클럽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발언을 해 큰 논란을 빚었었는데 이번에는 잉글랜드로 귀국하여 나는 토트넘의 영원한 팬이라며 이전 발언과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나에겐 다른 프리미어리그 팀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토트넘만이 우승하기를 바란다며 강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한 발언의 배경에 대해 여러 가설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케인은 토트넘에서 유수기간을 보내고 EPL 최고의 스트라이커로 성장한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발언이 나왔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최근 케인이 겪고 있는 사생활 문제나 잉글랜드 국대 내에서의 다양한 사건들로 인해 그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국대에서는 그를 리더로 인정하고 토트넘에서의 그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주며 그에게 중요한 역할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미넨 팀 내에서의 전술 변화는 케인의 위치와 역할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케인은 기존에 그의 상위 위치에서 매디슨과 함께 다른 동료들과의 연계 플레이를 주도하던 중심 선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넨의 투엘 감독은 케인에게 다소 변형된 역할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곧 지난 경기에서 미넨의 강렬한 공격력을 재현한 주인공이 바로 케인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투엘 감독의 전략적 변화로 인해 케인의 포지션이 미드필더 쪽으로 조금 더 내려갔으며, 그의 주 역할은 경기를 조절하고 중앙에서 공을 풀어가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러한 전략 변화의 결과로 공격 라인의 사내는 이로 인해 더 많은 득점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케인에게는 득점 기회가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현재 미네는 리그에서 3위를 차지하며 레버쿠젠이 창단 이래 최초의 우승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케인의 득점력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은 그와 팀 동료들, 특히 그나브리와 사내의 골 득점 능력 때문입니다. 케인은 이전과 같은 주요 득점자의 역할에서 조금 벗어나 팀 전체의 공격 지원 역할을 중심으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사내는 이제 케인에게 큰 기회를 만들어주기보다는 그에게 공을 전달받아 스스로 득점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케인이 생각했던 스타 플레이어의 위치에서 조금 더 후방으로 물러나 팀의 전체적인 연계 플레이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은 팀의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토트넘의 선수들 중 손흥민이 주장을 맡게 되면서 그의 리더십 발해에서 모든 선수들이 밝고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팀 분위기는 손흥민 주장 체제 이전과는 큰 차이를 보이며, 이런 변화 속에서 매디슨은 새로 합류한 선수로, 반면 케인은 팀을 떠난 선수로서 두 사람 간의 대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케인이 미넨으로의 이적 후 영국 국대로의 복귀를 통해 고국의 그립함을 더욱 짙게 느끼게 되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만약 그가 토트넘에 남아 있었다면 손흥민뿐만 아니라 매디슨과도 원활한 호흡을 맞출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케인의 이탈 후 토트넘에서의 손흥민의 성적은 눈에 띄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풋볼 트랜스퍼의 데이터에 따르면 손흥민의 슈팅 횟수는 케인 이탈 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케인이 함께 팀에 있었을 때는 경기당 평균 1.6회의 슈팅을 시도했지만 현재는 3.6회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더불어 X값이 뛰어난 손흥민은 현재 6골을 기록하며 리그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점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